안녕하세요. 이 마음 세탁소 책이 2013년도에 나왔어요. 9년이 지났는데 다시금 지금 여러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0월달 기준으로 보면요, 인터파크 월간 순위 10월 월간 종합 순위에서 9위를 차지했습니다. 월간 9위면 괜찮은 성적이네요.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독자분들을 또 이렇게 책을 통해서 이렇게 또 찾아뵐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도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음 세탁소를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오늘은 머릿말 부분을 잠깐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마음에 대해서 마음도 그냥 하나의 옷과 같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몸이 옷이지 어떻게 마음이 옷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마음도 칠정과 본성, 요즘 말로 말하면 에고와 참나죠. 그렇게 본다면은 내가 느끼는 그 칠정의 나, 즉 에고의 나는 그냥 옷과 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본성은 정말 나를 초월한 참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옷과 같다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탁하지 않고 옷을 입고 다니면은 결국에는 때가 끼고 악취가 나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도 세탁을 하지 않으면은 때가 낀다는 거죠. 그 마음의 때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강박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박심리의 실체는 착각과 무지고, 우리는 늘 착각하기 쉽잖아요. 착각이라는 것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지라는 것은 아예 모르는 것, 좀 다르죠, 개념이. 그런데 그 실체가 그러하고 그 특징은 고집과 욕심이다. 고집이라는 것은 그냥 완고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자기만의 틀을 가져가려는 거, 그런 게 욕심이잖아요. 욕심과 욕망에 대해서 뒤에 부분에 언급이 되지만은 욕심이라는 건 달성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특징이고, 그리고 나타나는 것이 부정하기다,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싸우게 되죠. 이것이 해동네 달동네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늘 해동네가 있고 달동네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도 그와 같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세계, 또 내가 싫어하는 세상, 내 장점, 단점, 다 이런 건데 그게 원래 존재하는 건데, 이제 그걸 부정하고 다투다 보니까 전쟁 상태로 돌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삶의 지옥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지고, 힘든 정도가 아니죠. 아무것도 못하죠. 그리고 저렇게 아름다운 석양에 저 해도 제대로 바라볼 수 없는, 제대로 느낄 수 없는 그런 삶이 일어나기 쉽죠. 그래서 이런 때를 씻지 않으면은 원망과 증오도 이렇게 따르게 되고,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피해의식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에게 그 혐오감을 주는 불평, 화풀이, 비방과 남 탓하기, 핑계대기, 시기와 질투, 게으름, 폭력과 폭언, 이런 저변 심리에는 늘 그 강박 심리라는 마음대가 끼어 있다는 거죠.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생활에서는 걱정과 근심, 스트레스, 그리고 우울과 불안, 두려움과 같은 좋지 않은 감정들 역시 강박 심리의 산물들이라고 저희는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들이 증폭되면 재미가 없어요. 대인관계도 악화되고 소외되고, 심하면은 자해를 하거나 어떤 범죄까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잘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결코 이런 강박 심리는 피해갈 수 없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 자꾸 때가 끼거든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누구라도 이 마음의 때는 씻어내야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목욕 안 하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마음의 때를 씻어내기 위해서는 세제가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인의 말씀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비들과 수행자들이 늘 이 세탁을 하셨는데, 마음 세탁이요. 그리고 그 세탁법을 또 우리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잘 전해주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혜택을 입고 있는 거죠. 왜 어떤 분들이 이제 이렇게 묻긴 했어요. 성인의 말씀, 그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어떻게 마음을 치유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곤 했는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인의 가르침이 낯설고 생소하기
살기에 마음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성인의 말씀은 기천년의 역사를 통해 검증된 가장 보편타당한 삶의 진리입니다. 이를 외면한 채 자신의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오히려 더욱 의아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네,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성인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숨쉬잖아요. 그것이 만약에 유효하지 않았다면은 벌써 이 세상에서 없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들이 살면서 괴롭고 마음 뺏기고 이랬을 때 어떻게 해결했냐,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고 또 실천하고 고민하면서 해결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인의 말씀과 친숙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그런 인생 문제들이 혼자만의 왜곡된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이었다는 점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저도 그랬듯이요. 그래서 이 책이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1장은 우리 마음의 표면에 흔하게 묻어있는 착각과 무지, 오해의 때를 씻어내는 예비 세탁 과정이다는 거죠. 그리고 2장에서는 강력한 세전력을 지닌 40여 가지의 요긴한 마음 세제를 투입했다. 이렇게 제가 적었습니다. 이것이 성인의 말씀이죠. 그러면 3장에서는 우리 마음속 깊이 자기도 모르게 아주 그 마음 저변까지 침투한 묻고 찌든 속대가 있어요. 그 속대까지 세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병이라고 하죠. 그런데 아이고 나는 뭐 마음병도 없는데 나 그거 필요찮아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공부를 해보면은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내 안에 마음병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국식 때밀이라고, 그것이 일본에서도 상당히 열풍을 한번 떨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일본 사람들 목욕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늘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한국식으로 때를 밀어보니 와, 그냥 산더미처럼 때가 나오는 거예요. 몸에서 깜짝 놀랐던 거죠. 네, 그와 같아요. 나는 때가 없다고 생각해도 한국식으로 밀어보면은 때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수양을 하기 전에는 나 같은 사람 괜찮지, 나 뭐 훌륭하잖아, 뭐 이렇게 알았는데 조금만 마음 공부를 해서 그 저변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아주 묻고 찌든 속때가 많다는 거죠. 제4장 탈수 및 건조 과정이다. 이내 순백색이 깨끗하고 맑은 본성이 회복되도록 하였습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1, 2, 3, 4장을 통해서 내 마음을 씻게 되면은 내가 아주 맑은 그런 정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도 좀 뭐가 좀 구체적인 게 필요해 그랬을 때는 제가 그 별도로 12세신방이라는 어떤 부록을 뒤쪽에 첨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록으로 아주 수시로 씻어낼 수 있도록 처방한 거니까 요거를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나와 타인 그리고 이 세상의 이치에 대해 바르게 깨칠 때에 마음때가 씻어집니다. 그러면 이제껏 나를 얽어맨 심리적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가 뜻하는 바를 모두 이룰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마음때를 씻어서 기분 좋게 살기도 하지만 결국엔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원하는 삶, 그 삶을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원하는 삶, 우리 구독자님들 무엇을 원하시나요? 뭐 건강하길 원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또 경제적으로 풍요롭기를 원하고, 뭐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런 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거는 아직 의심할 여지가 없는 성인의 말씀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저와 우리 심의들의 작은 노력이 심리적인 고충을 해결하고 마음의 평화를 구하는 분들에게 보탬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 그렇게 되리라고 감히 확신합니다. 증명이 되었으니까요. 네, 출발해 보겠습니다. 가자!